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신박사의 장마감 먹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좀 반등 나왔죠? 예, 뭐 개별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상한가 동반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코스닥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오늘 제목에도 담았지만 큰 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엔터 콘텐츠주들까지 이제 막 들썩이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섹터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급등할 수 있다는 거는 큰 자금을 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위 이제 메이저 집단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그리고 움직일 여건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이 큰 돈과 또 가격을 만들 수 있는 주체들이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데 상당히 유리한 그 시장의 국면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거기에 따라 이제 우리가 전략을 또 잘 세분화해서 만들어야겠죠. 오늘 이슈 중에서는 한국의 기가팩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일제히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기업이 지금 시장의 가장 화두인 트렌드, 또 방산, 한국의 방산이 글로벌로 나가고 더 성장하는 흐름 속에서 이제 굉장히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또 네옴시티의 수주 기대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수혜까지, 그래서 가장 트렌디한 두 가지를 또 끼고 있는 뭐 대표 종목이다 보니까 좋은 움직임들, 또 시장에서 중요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서 한번 체크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필승의 전략을 또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코스피 0.5%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은 크게 늘진 않았지만, 왜냐면 대형주가 들썩이진 않았기 때문이죠. 7.3조, 상승 종목수 3배 이상 많았던 장세.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오늘 1.8% 상승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띠는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거래대금은 4.9조니까 뭔가 덩치 있는 종목이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움직였다. 상승 종목 수가 한 3배 가까이 많았던 1000종목. 오늘 수급은 그냥 어제와 좀 반대되는 약간 플러스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800억대 순매수, 기관은 17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200억, 기관이 800억대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거의 5000계약 가까이를 순매수했네요. 증시 주변 자금은 뭐 큰 변동은 없었네요. 고객예수금 48조, 신용융자잔고는 17조. 그래도 조금씩 계속 올라왔습니다. 16조에서 17조로 올라오는 흐름이었고, 어제 미국장은 1% 정도의 어떤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그 영향과 함께 니케이 증시가 0.6%, 항생도 1.3% 강세, 대만 그리고 상해 증시도 소폭의 이제 상승을 보이는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하게 마감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무난하게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 S&P 500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우 지수가 장기 평선 뚫고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이제 제조업 기업들이 산업재, 이제 원자재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다는 걸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그 기업이 캐터필러 같은 중장비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 영역에 이제 왔다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진성TEC 같은 또 캐터필러하고 연계돼 있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좀 펼쳐지고 있다.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정말 지금 시장에서 뭐 현대로템이든 그리고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SY 같은 뭐 모듈러 관련된 기업들도, 태광도 이제 마찬가지로 중동 수주 이런 기대감이죠. 뭘 지으면 이제 필수인 게 또 피팅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도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떤 기업들의 어떤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웰코로나텍도 이제 그런 어떤 기조의 흐름이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기가팩토리 뭐 건립 가능성 이런 것들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강세를 보이게 만들었고, 에코프로비엠, LNF도 모처럼 이제 저점을 높였죠. 예, 저점을 높이는 흐름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는 최근에 조정 뭐 기회죠, 사실. 예, 그래서 LNF, 에코프로비엠, 뭐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런 기업들도 이제 플러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좋은 마감. PNT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 평선 지지받으면서 2% 상승하는 흐름. 예, 그 2차전지 장비 회사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SKI 테크놀로지 2% 상승,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 오늘 삼성 SDI 3% 상승. 아쉽게도 LG 엔제이 솔루션이 이제 오늘 1.7% 약세 마감했는데요. LG화학이 이제 큰 캐펙스 투자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블록딜 가능성이 계속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죠. 예, 이게 이제 압박을 줬던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 에코프로는 6% 상승한 흐름, 코스모 신소지 0.5% 상승, 포스코 케미칼 0.6% 상승. 오늘 동박업체 일진 머티리얼즈, SK가 2%, 3%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엔캠이 오늘 5% 상승. 그래서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흐름도 뭐 굉장히 좋았고, 로봇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SP제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 고점에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꽤나 좀 의미심장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지수 체크해보죠. 코스피 지수 오늘 21선 안 깨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도 깨지 않고 위에서 받쳐주는 흐름, 5일선은 돌파를 하진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5일선도 돌파하고 21선 지지도 해주는 형태로 최근에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좀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 보여줬고, 업종별 수급 뭐 큰 변동 없네요. 예.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별 흐름이요. 오늘 삼성전자가 0.6% 상승에 오늘 뭐 특징점은 HMM이 8%뭐 저점 매수 수급이 반발 수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특징적 대형주가 이제 좀 쉬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백신 생산 중단 소식에 빠졌고, 요즘 엔터주가 중국이 이제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예. 한중 정상회담 뒤로 이제 중국 OTT에서 한국 이제 콘텐츠가 이제 서비스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이번에는 진짜 풀리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엔터 콘텐츠주들을 강세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장주는 뭐 하이브 같은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6%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코스닥 속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게 11% 튀었죠. 예, 그래서 확실하게 CJ ENM 7%, 오늘 엔터주가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도 7.9% 상승으로 참 저평가 메리트가 커요. 트위치 이제 서비스 축소 같은 것도 반사 수혜를 가장 크게 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는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 생각되고요. 오늘 코스닥은 뭐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네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은 소폭 정도 상승해줬고, 오늘 셀트리온은 소폭 빠졌네요. 그래서 바이오 쪽은 이제 좀 그 차별적인 어떤 오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뭐 큰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점진적으로 좋아지면서 종목별로 강한 기조의 흐름들, 오늘 올릭스, 툴젠이 3, 4% 상승에 에이벨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도 뭐 1% 내외 상승하는 흐름, 루닛 5% 상승, 이런 것도 보로노이도 받쳐주고 있고, 수급이 들어와요. 바이오 플러스, 이거 오늘 역시나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강한 어떤 흐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익 매물이 좀 나왔네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괜찮은 흐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신약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항암제, 표적 항암제죠. 후보 물질이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뭐 나쁘지 않은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주식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기 시작하고 바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간 조정만 거치면 차후에 이제 또 좋은 어떤 호기가 이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좋게 마감이 됐던 것 같고요. 오늘 요 소식이 굉장히 중요했죠. 머스크가 이제 한국에다가 테슬라 기가팩토리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다는 발언을 했는데, 윤 대통령하고 화상 면담을 이렇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머스크 CEO에게 기가팩토리 신설과 관련해서 한국에 투자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머스크가 한국을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겠다. 근데 이제 뭐 립 서비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중국 이외 지역에 이제 기가팩토리를 건립한다면 사실 한국이 가장 유력한 건 사실이죠. 배터리 수급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기차 뭐 밸류체인부터 해가지고 가장 좋은 어떤 그 인프라를 갖고 있는 국가가 결국은 한국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머스크 입장에서도 또 중국과 가깝다는 측면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 어쨌든 테슬라가 향후 이제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 건설하는 계획 부분에 있어서 중국 상하이 공장에 이어 제2의 아시아 생산 거점을 찾기 위해 한국과 인도, 일본,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물색을 해왔다는 거죠. 테슬라 측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한국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뭔가 뭐 더 싸게 사게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한국 이에 이제 뭐 아세안 국가, 뭐 인도 이런 쪽으로 빠지겠지만 사실 인프라 자체가 비교 불가기 때문에 배터리가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 바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아마도 중요하게 후보지로 여겨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금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의뢰를 이제 표명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서 내년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구매 금액이 13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우주 관련된 협력도 당부를 했네요. 그래서 전 굉장히 좋은 면담을 좀 가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뭐 전기차 분야뿐 아니라 우주 산업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방산과 이제 수소, 뭐 수소도 있지만 네옴시티 관련해서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현대로템이죠. 이 소식 났을 땐 좀 놀랐는데 이 폴란드 쪽에 이제 대규모 수주를 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아직은 방산에 대한 기대 가치로서 시가총액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뭐 테마나 기대 가치 이런 걸로 끝날 재료는 아니다. 폴란드형 K2 800대 생산 구체화되나 해서 컨소시엄 설립 논의. 지금 유럽 국가들은 군비를 확장해야 되는 어떤 당위를 가지고 있는 환경에 처해 있죠. 러시아라는 또 거대한 어떤 군사 국가 또 에너지 대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편에 서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서는 이 방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가성비가 가장 좋은 축에 속하는 국가 중에 하나 또 한국의 또 이런 이제 기업들과 같이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계약을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로템은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980대 수출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굉장한 어떤 물량을 이제 수출하게 됐고 다른 국가들과도 이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그 PGZ 이제 국영방산그룹이네요. 예, 국영방산그룹 회장은 컨소시엄 협정을 비롯해서 우리가 폴란드에서 하고자 하는 범위를 논의하는 산업 간 협정 등 합의에 필요한 모든 부분과 관련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만큼 기대 가치가 다른 기업보다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기업도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전에 지금 참여하면서 스마트 이제 빌딩 여러 가지 어떤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데 기술들을 갖고 있죠 지금. 그래서 최근에 로봇주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빌딩 전체를 아예 그냥 자동화 돌리는 거죠. 이렇게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주목을 서서히 좀 받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게 이런 네옴시티 이런 수주를 따게 되면 그만큼 이제 국내 로봇 기업들의 또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죠. 예, 물량을 또 늘릴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소식들은 굉장히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중요도가 높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 같네요. 일단은 네이버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 사우디 방문은 로봇, 클라우드, AI 등 스마트 건물 및 스마트 도시 구축과 관련해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력을 글로벌 기업 파트너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해서 어떻게 보면 네옴시티의 수주를 네이버가 따게 된다면 글로벌에 왜냐면 이게 만들어지면 지금 두바이처럼 엄청난 관광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오는 사람들이 네이버 거를 보게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글로벌 기업으로 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제 막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만큼 글로벌 수준에서는 신생기업과 다름없지만 네옴시티 사업을 수주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신흥 시장인 중동은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빅3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곳이다. 근데 사우디의 국가 사업을 따내면 영내 네이버 클라우드의 인지도는 단숨에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스마트 도시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사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네이버에도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여러 가지 AI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요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뭐 점차적으로 이제 뭐 큰 손들의 움직임들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짚어봤던 레몬레인 같은 종목이 또 전고점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물량을 계속 흡수하는 장중 조정을 보이면서 흡수하는 형태. 현대로템도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오늘 전개되면서 5일선 위에서 계속 상승 흐름을 좀 붙이는 흐름들.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도 지금 보면 신고가 영역에 붙이면서 각도를 높이는 흐름 전개되고 있다는 거. 주요한 기업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세게 수급들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시장이 안정화됐다 판단이 돼야 형성될 수 있는 이제 어떤 시세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기업도 이게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이제 무너지는 듯이 보이다가 15% 급락하면서 다시 돌려세우고 원점으로 돌렸다는 거는 결국 이제 네옴시티 어떤 수의 기대감이 여전히 강력히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현대건설계 같은 기업도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시키는 게 이런 도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부근에서 이런 형태로 계속 물량을 흡수하려는 패턴 자체가 여전히 이제 진행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상승 종목 수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20%, 15% 이상 상승 종목이 이렇게 많이 붙었어요. 뭐 여기 보면 이제 무상증자 이슈도 있지만 지금 뭐 갑자기 또 테마가 불면서 콘텐츠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들은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호적인 흐름들이 지금 시장을 감싸고
이제 만들고 있다. 태건 같은 기업도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수급 보죠. 외국인 기관 동시 수급 쪽으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면, 오늘은 뭐 수급, 뭐 개별주도 종목 장세니까, 현대오템이 1위네요. 그렇죠? 200억 정도,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 코스닥에서는 엔터 콘텐츠가 완전 지배했네요. SM, 스튜디오 드래곤, 위메이드, CJNM,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 카카오게임즈, JYP 엔터, 펄어비스, 뭐 데브시스터즈 게임주죠. 위지역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컴투스, 완전히 게임, 엔터 콘텐츠, 여기 이제 지배하는 수급과 오늘 시장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 분위기 계속 개선되고 있고요.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좀 쉬는 흐름이었지만, 뭐 결국은 다시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저점은 어느 정도 좀 오늘 확인하는 모습들이 다수의 종목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2차전지도 다시 움직이는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계속 성장 섹터가 돌려가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따른 또 전략을 우리가 잘 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